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소재를 달리해서 엔비디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를 소재로 해서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AI 붐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이런 생각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터지면 엔비디아를 사라. 지금 현재 AI 붐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고 사람들 다 이제 곧 인공지능 시대가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AI 붐이라고 하는 것은 그 1850년대에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광, 골드러시 이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광 붐이 일었던 시기와 지금 AI, 인공지능 붐이 일었던 시기를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서 어떤 투자 또는 AI에 대한 생각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났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이 금캐러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금을 캐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잘 못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삽이랑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AI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고 구글이 제미나이를 만들고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가는 엔비디아가 오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 칩을 통해 가지고 그 MS나 구글에 팔면서 아주 부자가 됐죠. 엔비디아가 직접 어떤 AI 모델을 갖다 만들어 팔진 않죠. 엔비디아야말로 금광 시대에 삽이랑 곡괭이 팔던 이런 사람들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GPU를 팔아서 엄청나게 큰 실적을 올리고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거랑 너무 유사하게 연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옛날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1848년도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농장주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지만서도 절대 비밀로 하라라고 이 발견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비밀이 안 새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다 퍼져 버립니다. 미국 전역에. 그래서 미국에 소문이 퍼졌다 그러면 전 세계에 다 퍼져 나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캐러 캘리포니아로 수십만 명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금캐러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묘사한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포티나이너스라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된 해가 1848년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차 타고 그 있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따각따각 하는 그 마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게 49년도예요. 그래서 1849년도의 사람들, 즉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금캐러 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미식축구 팀들 중에서 최고 명문 팀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죠. 아마 슈퍼컵 우승도 제일 많이 했는 팀일 겁니다. 그 팀 이름이 포티나이너스인 것은 이 캘리포니아를 실질적으로 개척한 당시에 그 금캐러 온 금광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미식축구팀의 이름까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 전 이걸 중학교 영어 책에서 봤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금캐러 온 수많은 광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레비 스트라우스 씨가 청바지를 팔아서 엄청나게 부를 일궜다. 이 청바지가 그 천막 이렇게 둘러싸는 데님천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자. 천막만 만들 일이 뭐 있냐? 그래서 이걸로 만들었더니만 엄청 질기고 튼튼해서 작업복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금캐러 온 사람들 다 이거 한 번씩은 다 사게 되었고 그래서 레비 스트라우스 씨는 이걸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였죠. 다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금캐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청바지 만든 사람, 삽 팔고 곡괭이 팔고 하던 사람, 식당 하던 사람들, 여관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에 큰 뭐 좋은 상품 또는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백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요런 아이디어들, 투자 아이디어들 아주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I 붐 시대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엔비디아입니다. 요거는 당시 청바지 사러 몰려든, 가게에 몰려든 미국인들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자, AI 시대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오픈 AI야, 챗GPT 뭐 이런 거 나오고, 구글 뭐 어디든 뭐 AI 안 한다는 데가 없습니다. AI를 한다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주가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에 비견할 만한 회사가 없죠. 구글 뭐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MS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 외에 애플 뭐 계속 비실비실하다가 얼마 전에 조금 오른 게 전부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이 AI 금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AI라는 금광을 캐려고 그러니까 삽과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삽과 곡괭이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크레인을 파는 걸? 그 삽이랑 뭐 이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독보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이야기 이런 건 주워 들었지만서도 뭐 들어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비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아주 독보적으로 올랐죠. 제가 이거 5년치 차트를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요. 5년 동안의 상승률이 2979%? 3000%라 30배가 올랐다는 말이죠. 보통 10배 오르면 뭐 크다 그러는데 3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게 어제 오늘 6% 빠져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이니 2등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당연히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다른 회사 애들 삽과 곡괭이 파는데 엔비디아 혼자서 포크레인을 판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죠. 탁월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뭐 딴 거 없나? 그래서 다른 회사는 어디 뭐 좋은 삽, 좋은 곡괭이 파는 회사 없나? 이렇게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 할 만한 회사가 어디냐 이런 거 막 찾아다니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포크레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전기가 많이 필요해. 그럼 전력회사. 전력회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변압기 필요해. 변압기 회사. 그리고 서버 만드는 서버 껍데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까지 다들 튀어오르고 얼마 전에는 그 냉각이 중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냉각 기술이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야? 그래서 LG전자까지 한번 이 붐에 올라타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AI 삽과 곡괭이 지수, AI Picks and Shovels Index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AI 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 회사의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만 나스닥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몇 배가 올랐다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모든 회사들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지금 저기 표로 나온 걸 보니까 2024년도 1분기에 이제 차트가 나왔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260 전년 대비 1년 동안에 262%가 올랐다는 근 3배가 올랐다는 말이죠. 순이익은 6배가 올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싶고 그리고 영업 마진이 60%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게임 회사 뭐 이런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이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주는 TSMC도 뭐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죠.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를 보면서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까?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애널리스트든지 간에 이에 대한 로직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매출이 얼마고 퍼가 얼마고 PBR이 얼마고 자기 자본 이익률 얼마고 이러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다 뭐 이런 로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 봐서 엔비디아의 기술적인 성취가 엄청나고 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만큼이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는 언제까지 다 유지될 수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들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왜 올랐는가, 이만큼 오른 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삽이랑 곡괭이 파는 회사다라고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삽과 곡괭이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야지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금광이 크게 오래 터져줘야 됩니다. 실제로 1848년도에 터진 캘리포니아 금광 사태는 10년도 못 갔어요. 파다 보니 앞만 봐도 이제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금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광 붐이 꺼졌습니다. 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대실패로 끝나고 뭐 파국이 있느냐? 전혀 아니죠. 캘리포니아에 이 금광이 터졌던 바로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입니다. 거기 저기 샌프란시스코 있고 세크라멘토 있고 한데 그 동네입니다. 여기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금 캔다고 몰려든 겁니다. 금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를 개척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거의 뭐 인디언들 살던, 백인들에게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황무지였었고, 그런 데를 여기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고 기후가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도시도 일구고,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시대를 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금광 시대의 제일 큰 수확은 캘리포니아의 발견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금의 발견이 아니라. 자, 지금도 인공지능 시대가 일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우선에 오픈 AI가 있고, 여기서 챗GPT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우와 신기하네. 그리고 미드저니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등등 이런 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챗GPT 많이 쓰십니까? 개발자들은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챗GPT 물론 저도 뭐 열어는 봤죠. 그래서 남들 하는 질문 한번 열어도 보고, 너 챗GPT 씨, 하성주 씨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몇 번 해보다 하니까 이제는 뭐 아니 기계한테 무슨 얘기를 뭘 얼마나 더 건단 말입니까? 싶어서 저는 그 챗GPT 안 열어본 지도 이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사실 제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 또는 스마트폰 시대에 이 그런 기술적인 성취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갔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어떤 생산적인 일에, 창의적인 일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창의적인 일, 유튜브 방송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데 저는 챗GPT 안 씁니다. 아니 못 씁니다. 이걸 그 정도 품질로 어떻게 방송 원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제 원고는 제가 그냥 다 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제대로 지금 현재 지구인의 손에 안착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올까? 언제까지 올까?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이익에 대해서 매우 큰 깊은 감명을 느끼면서 이에 대해서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챗GPT 뭐 4.0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한 달에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몇만 명이 몇백만 명이 쓴다더라. 이걸로는 택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 새로운 거라고 그러면 뭐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져 뭐 이런 건 됐고요. 뭐 성능 좋아지겠지 앞으로. 그거 얼마 전에 애플 인텔리전스 나왔지 않습니까? 애플 AI. 그거 나왔다는데 그걸로 해서 주가 하루 왕창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플 AI로 기대하는 바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조금 더 많이 살 것 같아. 가 다입니다. 원래 아이폰 사던 사람들이 교체 주기를 여태까지 한 4년, 5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3년 만에 바꾼다. 그럼 애플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시장을 갖다가 훨씬 더 넓힌다. 이런 거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장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효용을 깊이 느끼면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 같은 챗봇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면 이런 게 좋아요. 저거 하면 저런 게 좋아요. 뭐 좋겠죠. 근데 저는 잘 아직까지 그런 거 쓰는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인공지능의 미래와도 걸려 있을 것이고 그 인공지능의 미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큰 효용을 느껴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그거의 확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인공지능 한다고 돈 더 투자하고 그럼 엔비디아 GPU 더 많이 사고 그래서 더 오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서비스들 중에서 딱 하나가 유망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의 서비스는 사실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성공이 곧 엔비디아의 성공을 갖다가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문과 출신의 생각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찔렀는데 너 때문에 물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뭐 책임 못 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서도 뭐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사실 하기보다는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리 밑밥 가는 용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금광이 터졌는데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엔비디아는 아주 질 좋은 삽과 곡괭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이 과연 진짜로 대박 금광이 노다지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대박 금광이냐?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만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아주 얕은 금맥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금맥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큰 금맥으로 노다지 금광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로는 저는 테슬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테슬라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